자, 이번 시간 수량 조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쉽죠? 수량 조건이나 하나, 둘, 셀 수 있는 그런 단위를 말하죠. 그래서 한 피스다, 두 피스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 있고 그걸 12개 모아서 완다전이다. 그 다전을 여러 단위로 묶으면 그로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타스라 그러면 완다전이죠. 12피스다라는 거죠. 그런 단위가 너무 작으니까 이 그로스는 뭐냐면 12다전을 묶어놓은 것을 완그로스라 해서 12 곱하면 100만 4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몰 그로스니 그다음에 그레이트 그로스니 이런 단위가 있다는 걸 좀 참조하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 공산품은 하나, 둘, 낱개로 셀 수가 있죠. 왜? 공장에서 판박이를 지키니까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벌크 카고 있죠. 이 벌크 카고 쭉 우리가 앞에서 잠깐 배우신 것처럼 주로 어디서 많이 나왔습니까?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광산물, 즉 표준품 매매에서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앞 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하나 있다. 그러면 1kg짜리다. 1kg짜리 10마리 이렇게 10마리가 가능할까요? 아니겠죠. 1kg짜리가 일지 1.5가 될지 0.8이 될지 다 무게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 둘,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건 무게 단위로 따져야 된다죠. 그럴 때 우리가 무게 단위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따져야 될 게 용적톤이란 부분과 중량톤이라는 게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용적톤, 중량톤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1kg짜리가 10마리면 10kg가 되겠죠. 그렇게 무게를 말하는 거고요. 용적톤이라는 건 달리 말해서 자, 이렇게 가로 세로 각각 높이가 1m씩인 것. 다시 말해서 1m, 1m, 1m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죠. 이런 걸 우리가 곱하니까 1m 곱하기 1m 곱하기 1m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메타가 몇 개입니까? 1m가 3개죠. 1m 3성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느냐니까 우리가 2성은 스퀘어라 부르죠. 3성은 뭐냐? 큐빅이라 부른다. 큐빅. 그래서 적다시면서 1 큐빅 메타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을 쓰는 것이 1cbm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상 우리가 이런 무게 단위를 따질 때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이렇게 1m, 1m, 1m에 이렇게 정사각형 안에 물을 가득 넣었을 때 무게와 단순하게 같은 1m, 1m, 1m인데 만약에 이 책상이라고 칩시다. 책상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비어 있죠. 그럼 이렇게 1m, 1m, 1m에 물을 가득 넣었을 때 무게와 단순하게 그냥 똑같은 1m, 1m의 크기의 책상에 비어 있는 공간의 무게는 어떻게 차이 될까요? 요럴 때 요 놈을 뭐라 하느냐 우리가 중량톤이라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하게 그 제품의 무게죠. 근데 공간에 대해서 꽉 차서 그게 물을 가득 넣어놨을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용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물을 가득 채웠을 때는 같은 자리를 차지한다죠. 1m, 1m, 1m 차지하더라도 훨씬 더 무겁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특히나 우리가 선적할 때, 그죠? 특히나 우리가 배에 물건을 실든 비행기 물건을 실든 선적할 때 우리가 선사가 예를 들어 배로 물건을 싣다면 배가 선사가 이렇게 중량톤을 쓸 것인가 아니면 용적톤을 쓸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다뤄야 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조금 더 지나가죠. 자, 그러면은 이 우리가 중량톤에서 우리가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중량톤에서 이 중량톤의 중량이 단위가 단순하게 그러면 이제 1톤이다, 1톤이다죠. 1톤이다.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톤이라 그러면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1톤은 우리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1톤은 항상 1000kg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디에서요? ICC라는 단체, 국제상업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한 거죠. 합의라는 건 하나의 규칙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나라마다의 어떤 무게 단위라든지 길이 단위라든지 길이나 또는 무게 단위 이런 개념들이 각각 나라마다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쓰기 어떻게 쓸까요? 한 돈, 두 돈, 그죠? 그리고 우리가 메타라는 단어를 쓰기 어떻게 씁니까? 이런 메타라는 단위를 쓰기 전에 어떤 말을 썼어요? 한자, 두자, 1, 2, 1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각 나라마다 다르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ICC 상업에서
이런 국제적으로 이런 길이 단위나 무게 단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어떤 게 되냐면요. 교재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통상 우리가 1톤은 1000kg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런데 어떤 나라의 1톤을 우리가 계산하니까 어떻게 나오냐니까요. 이게 몇 톤이냐니까 1016kg가 나온 게 1016kg가. 또 어떤 나라는 1톤이 얼마 나오냐면 907kg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톤이라는 키로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킬로그램이라는 단어는요. ICC에서 이렇게 새롭게 제정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럼 톤은 어디게 되냐? 흔히 말해서 영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따뜻한 지역에 남유럽에서 자기들이 주로 이렇게 와인을 가져올 때 그 와인, 오크통 하나의 무게가 1톤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톤이라는 단어를 어디 ICC가 차용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1톤을 1000kg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다 1톤은 1000kg다라고 쓰고 있는데 그런데 뭐 해가 지지 않는 뭐 100년의 뭐 영국이다, 그죠? 뭐 대영 자국이다 또는 그 이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란 나라가 아무래도 큰 소리를 치게 되죠. 그래서 이 영국이란 나라에는 그 사람들은 1톤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시니까요. 1톤은 그 사람들은 2240파운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처럼 키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파운드를 씁니다. 그런데 그 파운드를 키로로 환산하니 1016kg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미국이란 나라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1톤은 얼마냐니까 2000 파운드다 이렇게 부르더라 이 말이죠. 2000파운드다. 그러면 그 사람들 파운드로 쓰고 있죠. 왜 이렇게 독자적으로 쓸까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무래도 영국이나 미국이 큰 소리를 팡팡 치다 보니까 자기들이 쓰었던 고유 단위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단순하게 우리가 1톤이라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1톤이 환산해 보니까 907kg고 우리가 영국에는 환산하니까 1016kg더라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 서로 간에 클레임이 생기겠죠. 서로 간에 단위에 대해서 마찰이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부조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통일해서 국제적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1톤은 1000kg다 했는데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미국도 1톤도 쓰고 영국도 1톤을 썼을 경우 무게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ICC가 제정한 것보다 1톤이 크다 해서 롱톤이다 영국은. 그리고 작다 그래서 미국은 숏톤이다. 그리고 우리는 중간이라 미들톤이 아니라 M이 메트릭 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셔야 할게요. 자, 갑니다. 단어를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어떤 걸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단어를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요? 이렇게 메트릭 톤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량 톤을 그냥 1톤은 1000kg입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벌컥하고 해서 바로 클레임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것이 1메트릭 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킬로톤이라 말은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1000kg다. 그러면 미국식이나 영국식으로 할 때는 2240파운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두 개를 구분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수량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물들이 특히 이렇게 무게 단위로 따졌을 때 중량 톤이다, 그리고 용적 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쓰면 좋겠느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쓰는지 자 봅시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게 뒤에 우리 교재에 나오겠지만 선화증권입니다. 그죠? 빌입니다. 빌 오브 레이딩이나 빌 넘버가 있죠. 선화증권에서 통상 우리가 넓은 칼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니까 그로스 웨이트다. 웨이트라는 무게가 있죠. 웨이트라는 무게는 흔히 말해서 킬로그램이 중량 톤입니다. 그래서 3500kg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옆에는 뭐 있습니까? measurement다 약자로 measurement 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어디입니까? 용적 톤이죠. 그래서 우리 12m이라 그랬죠? 21.5 12m입니다. 라고 두 가지를 다 표기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사 입장에서 내가 3,500kg로 우리가 가격을 정해서 우리가 운임비를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21.5 10원을 받는 게 좋을지 선택해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뭐를 많이 쓰냐? 우리 measurement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나가시면요. 여기 뭐라고 있을까요? 여기에 보시니까 revenue ton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뭐죠? RT라는 게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시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metric 톤이라죠. metric 톤이고 요거는 어디 measurement 톤이죠. 또 표기는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RT는 뭐냐? 그건 단순하게 RT는 revenue 톤, 운임 톤이라고 합니다. 운임 톤. 운임을 받을 때 운임을 받을 때 내가 메트릭 톤인 3,500kg로 돈을 받거든요. 키로당 얼마씩? 또는 우리가 매저먼트 톤이 21.5cbm, 즉 cbm도 얼마거든요. 내인데 유리한 것, 다시 말해서 선사인데 유리한 쪽으로 받겠다는 운임 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메트릭 톤이 아니라 매저먼트 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대체로 어떻게 씁니까? 오토모빌 튜브다. 자동차 튜브를 말하죠. 어떤 겁니까? 주로 우리가 성룡에는 내비할 타니까 튜브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로 어디게 많이 씁니까?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자동차에 보시면은 우리가 튜브가 들어있죠. 그 튜브가 5,000피스가 된다. 무게가 있죠. 고무죠. 이런 무게들이 이런 중량 톤보다 자리값을 많이 차지하더라라고 통상적입니다. 그럼 항상 우리가 매저먼트 톤을 사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매트릭 톤 어떤 거요? 어떤 철판이라든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엔진 있죠. 자동차 엔진 같은 거.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가 차지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무겁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말해서 우리가 메트릭 톤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가 앞에서 그러면 중량을 우리가 중량톤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수량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사람을 벌크하고 해서는 주로 하나 둘 셀 수가 없어서 중량톤이니 용적톤이니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물건을 가져왔을 경우에 그 물건이 내가 만약에 100을 가져온다면은 그 100이 도착했을 때 계속해서 똑같이 100이 남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습니다죠. 자, 이럴 때 여기에 이제 해수욕장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부산에 이제 잘 아시는 해운대 해수욕장 있죠. 이 부분에 해마다 이제 파도가 쳐서 모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모래를 우리가 해마다 여름에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모래를 다시 이렇게 많이 갖다 불이 놓겠죠. 그런데 과연 그 모래를 어디서 가져오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천의 앞바다 송도에서 모래를 수해서 가져온다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서울에서 자 이게 이제 트럭입니다. 이 트럭에 모래를 가득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부선을 타고 부산까지 오면 어떻게 됐고 실을 때는 내가 1,000kg였습니다. 자, 1톤이 필요하다죠, 우리가. 그런데 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모래에 물이 함유돼서 흘러내려서 약 950kg 정도가 도착했다 칩시다. 그러면 판매자인 셀러는 1,000kg를 내가 실었는데 구매자인 바이 입장에서는 950kg입니다. 그러면 구매를 할까요?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셀러가 얼마를 그럼 실었냐? 약 1,050kg를 실으니까 도착하니까 1,000kg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매자는 하겠다 그랬죠. 근데 어찌네 셀러는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죠. 왜? 이 제품 자체가 오다가 흘러내리죠. 예를 들어서 생선도, 과일도 우리가 뭔가 물기가 빠진다든지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무게 단위가 변하게 되고 가스류나 액체류는 증발해버리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벌크카우드는 무게 단위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럼 과연 내가 1,000kg 주면은 950이 되고 1,050을 주면 1,000이 되면 그럼 누군가는 손해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정하느냐?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룰 UCP 600이라는 게 있습니다. UCP 600이 뭐냐면은 신용장에 관한 그죠? 신용장에 관한 통일 규칙이라는 거죠. 자, 이런 단어들이 앞으로 우리가 한번 다뤘지만요. 통일이라는 게 뭘까요? 자, 신용장이라는 결과적으로 우리 결제에 관한 어떤 조건이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대충 말씀드렸죠. 그럼 상세한 건 뒤에서 결제 파트 다루겠지만 결제를 다루다 보면 돈에 관한 이야기, 그 나라 상법에 관한 이야기죠. 상법이 한국의 상법, 일본의 상법, 미국의 상법의 중국의 상법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신용장도 우리의 신용카드를 그 나라 상법에 의해서 결제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벌금을 문다든지 하겠죠. 그러면 나라마다 법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계속해서 어느 나라 법에 따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신용장이라는 걸 쓸 때
뭐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라는 걸 쓸 때 국제적으로 규칙을 통일합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느 나라의 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유시600을 신용장 통일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용장 통일칙의 결과에 뭐라 나느냐? 이렇게 벌컥하고 올 경우에는 통상 얼마냐? 말이 없어도 5% 정도를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5% 정도 허용하는 뭐냐? 내가 플러스죠. 5%가 과하거나 마이너스 부족해도 요 정도를 허용하겠습니다. 이걸 5% 과부족 허용이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1,000을 실어서 약간 부족해도 받아주고 1,050을 실어서 조금 내가 넘쳐도 이 사람이 받아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5%가 요것처럼 넘치던 1,000오면은요 좀 부족하면 950이 되죠. 그래서 5% 범위 내에서는 서로 용인을 하자 하는 것이 과부족 허용 조건에서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조금 더 많으니까 more가 되겠죠. 혹은요, 마이너스 적으니까 less가 됩니다. 그걸 more or less 조건. 그걸 다른 말로 이니셜만 따서 ML 크로즈다. 그죠? 과부족 허용 조건이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어디서 한다고요? UCB600에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시 말해서 신용장 통일칙에 즉 다시 말해서 신용장 결제일 때는 가능하지만 또 결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송금 결제 또 뭐 있죠? 주식 결제 이런 결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만약의 경우에 이런 벌크카고를 할 때 송금 결제나 추심 결제일 때는 0.1%만 털리도 클레임이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결제 조건이 신용장일 때는 자동적으로 들어가나 그러나 송금 추심에서는 자동으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에 명기하셔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돌아가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벌컥하고 있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벌컥하고 있을 때는 과부족 허용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조금 5% 더 주든 조금 덜 주든 그래서 ML 크로즈 즉 more or less carriage다. 그래서 여기 앞에처럼 자동적으로 5%를 허용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말 없어도 자동 허용 5%를 허용하겠지만은 만약에 우리 신용장입니다. 중요한 계속 신용장을 말씀드려요. 신용장에서 만약에 수량이나 금액입니다. 항상 수량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수량이나 금액 앞에 만약에 about란 말을 썼습니다. 또는 approximate란 말을 썼습니다. 이럴 경우는 10%까지도 과부족 허용한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푸는데 만약에 about다, approximately다 라고 하면 10%까지 허용을 한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수량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